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15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장태민. 그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보람되긴 했지만 어느새 자신의 몸은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응급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 거울을 보니 핏발이 선 눈, 푸석한 피부, 그리고 혈압계가 보여준 숫자는 160에 90. 정상 수치를 훨씬 넘어선 고혈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고 수면제를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무거워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태민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충청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한 첫날, 이장댁 할머니가 텃밭에서 갓 뽑은 양파 한 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양파는 천연약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양파만 드시고도 90까지 사셨어. 할머니의 말이 태민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양파에 관한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들, 알리신 성분이 뇌를 안정시켜 숙면을 돕는다는 논문들, 그리고 양파 껍질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간 해독에 탁월하다는 자료들까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섭취 방법이었습니다. 잘못 먹으면 위장장애나 혈액 응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주의사항도 발견했습니다. 태민은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혈압을 양파로 치료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양파 한 개를 얇게 썰어 찜기에 넣고 3분간 쪘습니다. 생양파의 매운맛은 줄이면서 영양소는 보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 2스푼, 소금 약간, 깨를 빻아서 넣고 골고루 묻혔습니다. 들기름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20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들기름 양파 무침을 한 접시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느끼던 두통이 사라졌고 혈압계 숫자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은 140에 85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분명한 개선이었습니다. 마을 건강상담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병원 약을 10년째 먹어도 혈압이 안 내려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대 박씨 할아버지의 하소연이었습니다. 태민은 자신이 경험한 들기름 양파 무침을 권해드렸습니다. 2주 후 박씨 할아버지가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제 검사 결과가 맞나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145로, 중성지방이 250에서 180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혈압도 160에서 145로 안정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기름 양파 무침을 먹기 시작했고 비슷한 효과를 경험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태민 자신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면증이었습니다.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이 시간마다 깨어났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다음날 오후까지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잠들지 못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만났던 환자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80대 할머니였는데 불면증을 양파 우유로 치료하고 있다고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민간요법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학적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논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연구.
우유의 트립토판이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해 자연스러운 수면을 돕는다는 자료.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임상 연구까지 발견했습니다. 즉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양파 반 개를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려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 200ml와 꿀 1티스푼을 넣고 믹서로 갈았습니다. 첫날 밤 10시에 마셨습니다. 30분 후부터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더니 정말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6시간 연속 숙면은 몇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틀, 사흘 계속 마셔봤는데 효과가 지속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낮에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건강상담소에서 만난 불면증 환자들에게도 양파 우유를 권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푹 잘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60대 주부 김 씨의 후기였습니다. 폐경 이후 10년간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양파 우유를 마신 지 일주일 만에 수면 패턴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상담소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노랗고 쉽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다고 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혈액 검사를 확인해 보니 ALT와 AST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방간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태미는 양파와 궁합이 좋은 또 다른 식재료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대추였습니다. 대추의 사포닌 성분이 간 해독을 돕고 양파 껍질의 퀘르세틴과 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양파 껍질 대추차를 권해드렸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대추 10개의 씨를 제거하고 반으로 쪼갠 다음 양파 1개를 껍질째 넣고 물 1리터에 20분간 끓이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과육보다 80배 많은 퀘르세틴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버리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영양가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대추는 씨를 제거해야 쓴맛이 나지 않으면서도 사포닌 성분을 최대한 우려낼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할머니가 다시 검사를 받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간 수치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밤에도 잘 자게 되고 화도 덜 나요. ALT 수치가 80에서 45로 AST가 75에서 40으로 감소했습니다. 얼굴색도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몇 달간의 경험을 통해 태미는 양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4가지 비밀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양파는 반드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퀘르세틴의 흡수율을 20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통깨는 빻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깨의 리그난 성분이 양파의 항산화 효과를 증진시킵니다. 셋째, 양파는 껍질째 활용해야 합니다.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과육의 80배에 달합니다. 넷째, 대추는 씨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쓴맛을 없애면서 영양소는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양파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의 칼륨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생양파보다는 찌거나 끓인 양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섭취법을 안내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태민의 혈압은 125에 80으로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불면증도 사라졌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서울에서 병원을 다닐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고혈압 약을 줄인 분들이 늘어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분들도 푹 잠들게 되었습니다. 간 수치가 개선된 분들, 소화가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텃밭에서 양파를 수확하고 있는데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건강마을로 소문났어요. 옆 동네에서도 양파 요리법을 배우러 오고 있어요. 태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쓸 때와는 다른 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일 저녁 양파 껍질 대추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서울의 화려한 병원과는 다르지만 여기서 찾은 것은 진정한 의학이었습니다. 약으로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비싼 의료기기나 신약이 아니라 부엌에서 만들 수 있는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는 것. 매일 먹는 음식이 최고의 약이다. 이것이 태민이 시골에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오늘도 텃밭에서 양파를 수확하며 생각합니다. 건강과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양파 한 개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마을 전체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깊은 잠, 맑은 정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의 선물, 바로 양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